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런던 소식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비밀리에 추진해 오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디오즈 코백스2가 완성되어 인체 적용 실험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백신은 DNA 베이스라고 하며 이런 DNA 벡터 방법은 혈청 사용하는 제품보다 안전하고 몸속의 면역 체계에 더 효과적으로 반응한다고 케임브리지 대학 측은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옥스포드 의대와 런던 임페리얼 의대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정보 지원금을 받고 개발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개발 소식이 대중에 알려져 왔으나 케임브리지 의대에서 개발 중인 것은 거의 홍보가 없었습니다. 한편 옥스포드 의대가 개발한 백신은 성공적이어서 인체 임상 실험 중이고 이미 스위스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양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은 건강 문제로 내년 2월 전에 사표를 내고 수상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불길한 예측을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어서 수상관저 사무실에서 근거 없는 망발이라고 해명하며 보리스 수상이 지난 주말 스코틀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건강히 주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진을 내보이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편 사람은 전직 보리스 수사의 정치고문이었던 도미니크 커밍스의 장인 험프리 웨이크필드 경입니다. 그는 노썸블란드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칠링엄 카슬에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호흡 곤란까지 갔었던 사람은 완치되었다 하여도 완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속, 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곧 다시 재발하게 되어 있다며 자신이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다면서 이런 주장을 편 것입니다. 한편 그의 사위인 도미니크 커밍스는 2019년 7월부터 보리스 존슨의 정치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보리스 존슨이 수상이 되자 수상관저 사무실의 정치 분야 수석 고문으로 근무하던 중 5월 중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적 록다운이 실시되던 기간에 록다운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런던 집에서 260마일 떨어진 더럼시까지 다녀온 것이 야당과 신문들의 문제되면서 불명예스럽게 직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스가 이번 주부터 영국 공항에서 자동 검역 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스위스에서 도착하는 승객들은 자가격리 14일간 실시가 의무화됩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대상에 올라있는 유럽 국가는 독일, 포르투갈, 크로에시아, 사이프러스, 이태리 터키 등입니다. 프랑스 남부 해변에서 여성이 토프릿으로 일광욕을 하는 것은 프랑스인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라고 말해오던 것이 내무부 장관의 의견이었으나 8월 26일 프랑스 남부 바닷가에는 경찰이 순찰을 돌면서 토프릿은 위법이라며 가리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여 휴가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B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어제 평야에서 열린 북한의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 내용을 박지현 제작팀장이 분석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어제 8월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정무국회에 진행하였으며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여 회의를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밝혔습니다. 정치국 위원인 김여정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코마로 김여정에게 위임 통치를 했다는 한국 국정원 보도가 나온 후 일주일 만에 김정은이 등장한 것이며 이번 회의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가 비상방역 태세를 점검하고 방역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기 위한 해당 문제들이 심도 있게 토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위임 이사는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봅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이 실패로 끝나자 그 죄를 박헌영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또한 전쟁 이후 자신을 덮치는 어둠을 감수한 김일성은 유학생들을 비롯하여 자기에게 반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숙청하고 가두는데 그것이 1958년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을 숙청할 때 대한 로작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 후 1960년대 군부대, 1980년대 육군단 사건들도 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주민들 동요가 일어나자 농업상에게 죄를 되짚어 씌우고 그를 처형합니다. 2009년 화폐개혁을 실시하고 실패하자 박남기를 주도자로 지목하고 처형했습니다. 이때가 김정은이 후계자로 넘어가던 시기였는데 화폐개혁에 실패하고 북한 경제가 사실상 박살이 나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 측이 천안함 폭침을 계획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 처형이 이루어지고 후계 구도에 들어있는 이부통을 국제공항에서 암살합니다. 2019년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보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을 전 국민들에게 중계로 알릴 정도로 정은이 경제 문제 해결한다고 강성대국의 힘이 미국을 무릎 꿇게 했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성과가 없고 또 이래저래 코로나로 경제가 박살나니 경제 부분을 새로운 내각 총리 김덕훈에게 맡기고 자기는 한 발 빼려는 수작일 것입니다. 지난주 진행된 회의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회로 향한 지나온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 총화하고 우리 혁명 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올바른 투쟁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 밑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밝힌다면 내년 1월로 밝히며 회의 후 각 공장, 기업소들, 교육기관들이 농업 등이 나서서 경제개혁 실패는 모두 자신들 잘못이라고 대대적으로 충성심 선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자기를 대신해 죽을 앞잡이가 필요할 것이며 북한에서 위임 통치란 있을 수 없으며 김일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정하고도 20년을 더 통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